탄수화물 과잉으로 현재 비만, 당뇨병 환자가 점점 늘어서 1000만 명 시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2명은 비만 상태로 특히 치료가 필요한 고도 비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만일수록 당뇨병 위험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리 절단의 위협, 족부괴사,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하는 망막병증,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는 당뇨병의 주요 원인은 비만. 우리나라 40대 이상 성인 4, 5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병, 메타볼릭 신드롬,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높은 혈압, 혈당, 중성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 몸에 나타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는데요. 나머지 1가지 항목은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전신염증과 혈관 질환의 주범인 복부 비만.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60% 이상이 비만을 동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누구보다 지난 세월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한 사람. 인생 이막에 찾은 꿈, 장국 강사로 활동하는 전혜정 씨입니다. 힘들지? 네. 우리 좀 쉬고 해요. 네. 아유, 힘들어요. 힘들어. 아유. 혜정 씨는 지금 무섭게 불어난 체중과 전쟁 중입니다. 배가 막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가르쳐야 되는데 힘들어가지고 그냥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태로운 혜정 씨의 건강은 주변인들에게도 걱정인데요. 아니, 조금 먹는 거 언니. 조금 이만큼 먹었어. 하지만 늘 배가 고프답니다. 안돼. 아이고 당이 얼마나 올라가는데. 진짜 나 이거 하나도 안 먹었어. 안돼. 당 번쩍 올라가. 쌤, 안돼. 엄청 걱정되죠. 아우, 먼저도 한번 어지러서 쓰러졌는데. 무섭게 불어난 체중으로 인해 그녀의 건강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는데요. 혜정 씨는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당뇨 진단받은 지는 한 21년 정도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20kg를 빼면 체질이 바뀌어서 당뇨가 없어질 거래요. 그래서 제가 20kg를 목표로 하고 19kg까지 빼고 병원을 갔더니 당뇨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와서 아, 이제 됐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다이어트도 그만하고 이제 병원 약도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서서히 이게 점점 심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녀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시간 남짓 움직였을 뿐인데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 몸 때문에 평범한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비만과 당뇨병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그녀. 매일 무기력함 속에 사는 일상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특히나 툭 튀어나온 뱃살에 한숨만 나온다는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요요 현상 때문에 비만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데요. 체중을 잴 때마다 마음을 졸이게 된다는 그녀. 역시나 깊은 한숨만 내쉬게 됩니다. 아이고, 전에는 85kg까지 나갔었어요. 근데 그나마 지금 몇 킬로 지금 빼니까 이 정도인데 제가 어디 나갈 때는 옷도 좀 속에 보정 속옷도 입고 해가지고 좀 살이 들쳐 보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만 지금 완전히 그냥 타이어처럼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또 다리는 또 가늘어요. 상체에 비해 유난히 가는 하체. 최근에는 무릎 관절염 진단까지 받았는데요. 팔, 다리는 가늘고 복부에만 살이 찐 체형.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부 장기에도 위험이 따라온답니다. 내장지방은 장기와 장기 바로 주위에 밀접한 지방으로
내장지방 속 지방산은 쉽게 장기 주위의 혈액 속으로 침투해 혈액 비만을 일으킵니다. 이런 혈액 내의 고지방 상태는 연쇄적으로 혈당을 올리게 되는데요.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췌장의 과로와 더불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커져 당뇨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당뇨는 저혈당 쇼크의 위험 때문에 운동도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당뇨와 비만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녀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식단이죠. 제가 자꾸 살이 찌니까 밥량을 좀 줄였어요. 반 공기로. 백미예요. 아, 그러게 현미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 백미가 맛있잖아요. 현미는 깔깔해서 못 먹겠어요. 비만에서 탈출하기 위해 식사량을 조절하긴 했지만 흰 쌀밥만큼은 절대 포기 못한다는 그녀. 제가 몸이 무겁다 보니까 그냥 간단한 걸 좋아해요. 그냥 빨리 간단하게 놓고 먹을 수 있게. 무겁고 힘이 없는 몸 때문에 제대로 된 식단을 챙기기 어렵다는 혜정 씨. 하지만 배고픈 다이어트는 요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데요. 때문에 점심만큼은 꼭 밥을 든든하게 챙겨 먹는답니다. 그날 오후 또 높아졌어. 당뇨병 환자에게는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죠. 매일 혈당 체크를 위해 손을 찔러야 합니다. 쌀밥으로 든든하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2시간 후 혈당이 무려 277까지 올랐습니다. 너무 높다. 예, 식후 혈당이 지금 인슐린도 맞고 하기 때문에 140 이하로 좀 나와야 돼요. 많아야 180 넘으면 너무 높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100이 넘게 높게 나왔어요. 제가 눈 뜨자마자 공복에 맞는 인슐린 한번 맞고요. 제가 밥을 먹으면 식후 혈당 내리는 인슐린을 하루에 한 2번 정도 또 더 맞아요. 그래서 하루에 3번이나 맞거든요. 하지만 혈당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치솟기만 한다는데요. 심지어 비만 역시 심해지고 있답니다. 처음에 인슐린 처방해갖고 병원문 나와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당뇨병 환자들 이렇게 보면서 인슐린 맞으면 아우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딱 그거를 인슐린 처방을 받고 딱 나오니까 거기서 처음 주사 맞는 법을 딱 배웠는데 정말 제 모습이 사람 같지 않았어요. 이것도 인간인가 싶고 너무 슬프고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높은 혈당의 올가미에 매여 비만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괴롭기만 합니다. 어디 바깥에 나가서 식당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밥 먹다가도 저는 그 인슐린을 들고 화장실로 가야 돼요. 그럴 때마다 너무 슬퍼요. 그리고 더 슬픈 거는 그러고도 와서 또 앉아서 또 먹어. 그 먹는 내 자신이 아유 너무 슬퍼요, 진짜. 혈당이 오르면서 폭발하는 식욕. 당뇨병과 다이어트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배고픔이 몰려와 참을 수 없답니다. 달콤한 쌀밥이 불러오는 식욕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데요. 정제된 탄수화물처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마약을 할 때와 유사하게 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당이 떨어지면 도파민이 줄어들게 되면서 몸에서는 쾌락을 찾기 위해 다시 당을 섭취하라고 자극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중독 상태가 일어나면 점점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금단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